이제 여러분, 이번에는 고든교수법을 다른 주요 음악교육 이론과 비교해 볼게요. 달크로즈, 오르프, 코다이. 이 세 사람은 모두 음악은 누구나 배워야 하고 배울 수 있다는 공통된 믿음에서 출발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바라본 음악을 배우는 방식, 즉 음악을 이해하는 문이 조금씩 달랐던 거예요. 이 차이를 알면 고든교수법이 어떤 기반 위에 세워졌는지 훨씬 명확해집니다. 먼저 달크로즈부터 볼까요? 달크로즈는 음악은 몸에서 시작된다고 믿었어요. 리듬을 이해하기 전에 느껴야 한다고 했죠. 그래서 달크로즈의 수업은 언제나 움직임으로 시작됩니다. 음악이 빨라지면 걸음도 빨라지고 강약이 바뀌면 팔의 무게나 속도도 달라져요. 그는 학생들에게 리듬은 내 몸 안에 있다고 가르쳤죠. 달크로즈의 핵심은 리듬을 감각적 체험으로 익히는 것, 음악을 몸의 반응으로 받아들이고 움직임을 통해 구조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든은 한 발 더 나아갑니다. 그는 몸으로 느낀 리듬을 머릿속에서 다시 들어야 한다고 말해요. 즉, 리듬의 최종 목적은 움직임이 아니라 내면의 재현, 바로 오디에이션이에요. 달크로즈가 몸 밖에서 느낀 리듬을 다뤘다면 고든은 마음속에서 울리는 리듬을 다룹니다. 둘 다 리듬은 살아있어야 한다는 생각은 같아요. 하지만 달크로즈는 몸으로의 생명, 고든은 사고로의 생명을 추구했죠. 그래서 달크로즈가 감각적 음악 학습을 열었다면 고든은 거기에 인지적 학습을 더했습니다. 이제 오르프로 가볼게요. 오르프 슐베르크는 음악은 놀며 배우는 예술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수업은 말리듬, 움직임, 즉흥, 노래, 악기 연주가 모두 섞여 있어요. 아이들이 사과, 바나나, 수박 같은 단어를 리듬으로 바꾸어 치는 활동, 이게 바로 오르프식 리듬 수업이에요. 복잡한 이론 없이도 아이들은 리듬의 규칙을 몸으로 알아차립니다. 오르프의 교육은 감정적으로 자유롭고 학생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죠. 음악은 모든 사람이 함께 만드는 것이다. 고든도 창의성과 즉흥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접근 방식은 달랐죠. 오르프는 즉흥을 감정 표현의 자유로 보았다면 고든은 즉흥을 오디에이션의 확장으로 봤어요. 즉흥이란 아무렇게나 만드는 게 아니라 내면에 이미 축적된 리듬과 음의 관계를 사고를 통해 변형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르프의 즉흥이 놀이 속의 창조라면 고든의 즉흥은 사고 속의 창조예요. 오르프는 학생이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유도하고 고든은 그 표현이 이해를 바탕으로 일어나도록 안내합니다. 자, 이번엔 코다이입니다. 헝가리의 작곡가 졸탄 코다이는 이렇게 말했죠. 음악은 모든 사람의 권리다. 그는 음악을 언어처럼 배워야 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민요를 중심으로 도레미 음절법과 송기호, 그리고 리듬 언어, 타, 티티를 이용해 아이들이 읽고, 쓰고, 부르는 법을 익히게 했죠. 그의 수업은 아주 체계적입니다. 듣기, 부르기, 읽기, 쓰기, 위 흐름으로 가르칩니다. 즉, 듣기에서 시작하지만 목적은 문해력, 악보를 스스로 읽고 이해하는 힘을 기르는 데 있죠. 여기서 고든과의 차이가 생깁니다. 고든 역시 듣기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말해요. 하지만 듣기의 방향이 다릅니다. 코다이는 소리를 듣고 그것을 언어화해서 읽는 데 초점을 두었다면 고든은 소리를 듣고 그 안의 관계와 구조를 인지하는 데 초점을 두었어요. 즉, 코다이는 음악을 언어처럼 체계화하고 고든은 음악을 사고의 언어로 확장시킨 겁니다. 쉽게 말하면 코다이는 듣고, 읽고, 부르는 귀, 고든은 듣고, 생각하고, 예측하는 귀를 기릅니다. 둘 다 듣기 중심이지만 듣기의 목적, 문해로 가느냐, 사고로 가느냐가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코다이는 음악을 읽는 사람을 만들고 고든은 음악을 생각하는 사람을 만든다. 이제 네 가지 교수법을 하나의 흐름으로 보면 음악 교육의 큰 그림이 그려집니다. 달크로즈는 몸의 리듬으로 음악을 깨우쳤고 오르프는 놀이의 창의성으로 음악을 풀었고 코다이는 언어의 체계로 음악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고든은 사고의 구조로 음악을 완성했습니다. 다시 말해 달크로즈는 몸으로 시작했고 오르프는 놀이로 확장했고 코다이는 언어로 체계화했고 고든은 사고로 내면화했다. 이렇게 네 교수법은 서로 다른 길을 걸었지만 모두 같은 산, 즉 음악의 본질적 이해라는 정상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이론이 실제 수업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고든 교수법은 결국 소리를 듣고 이해하고 표현하고 스스로 창의적으로 연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과정은 나이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펼쳐집니다. 예를 들어 어린아이들에게는 음악을 이해시킨다는 말보다 그냥 음악을 느끼게 한다가 더 맞아요. 아이들은 설명보다 몸으로 먼저 반응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 수업은 듣기와 모방이 중심이 돼요. 교사가 짧은 리듬이나 음의 패턴을 들려주면 아이들이 손뼉을 치거나 걷거나 간단한 몸 동작으로 반응하게 합니다. 지금 들은 소리랑 이건 다르게 느껴져? 이런 질문 하나면 충분해요.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다르게 들린다는 경험을 스스로 인식하게 만드는 거죠. 이건 언어로 치면 아이가 엄마라는 단어를 흉내내는 단계예요. 아직 문법을 모르지만 소리를 통해 의미를 느끼는 거죠. 고드는 바로 이 감각적 경험을 오디에이션의 씨앗으로 봤습니다. 그 다음 시기로 가면 청소년 시기에는 조금 더 생각이 들어갑니다. 단순히 듣고 따라하기보다는 왜 이렇게 들리지? 이 리듬이 앞이랑 어떻게 달라? 같은 인식이 생기죠. 이 시기에 학생들은 스스로 패턴을 찾아내고 변형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교사가 짧은 리듬을 들려주면 학생이 그걸 비슷하게 바꾸거나 반대로 만들어 보기도 합니다. 또 도미솔을 듣고 그 다음 소리는 뭘 것 같아? 라고 물으면 학생이 내청으로 예측해요. 이건 이미 사고가 작동하는 단계예요. 이렇게 점점 오디에이션이 확장되면서 학생은 소리를 듣는 귀에서 소리를 생각하는 귀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대학이나 성인 단계로 올라오면 고든식 수업은 더 구조적으로 깊어집니다. 이미 음악 언어를 어느 정도 익힌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언어를 스스로 조합하고 해석하는 단계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 악절을 듣고 그 안에 숨어있는 리듬 구조나 조성의 흐름을 찾아내거나 주어진 패턴을 변형해 즉흥 연주로 확장하는 활동을 합니다. 그냥 멋있게 치는 즉흥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리듬과 음의 관계를 먼저 떠올리고 그걸 손끝으로 표현하는 단계죠. 즉, 사고와 표현이 완전히 이어진 상태예요. 결국 고든 교수법의 실제 적용은 이렇게 흐릅니다. 처음엔 몸으로 반응하고 그 다음엔 소리를 구별하고 이해하며 마지막엔 생각으로 음악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곤 해요. 유아의 수업은 느끼는 음악, 청소년의 수업은 이해하는 음악, 성인의 수업은 생각하는 음악이다. 이 세 단계를 잇는 중심에는 늘 오디에이션이 있어요. 그게 바로 고든 교수법의 심장입니다. 교사의 역할도 이 흐름 속에서 달라져요. 처음엔 아이의 반응을 이끌어주는 사람, 나중엔 사고를 자극하는 질문자, 그리고 마지막엔 창의적인 탐구를 돕는 동반자예요. 결국 교사는 정답을 알려주는 존재가 아니라 학생이 스스로 소리의 관계를 깨닫도록 옆에서 빛을 비춰주는 사람이 되는 거죠. 고든 교수법에서 교사의 역할은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학생의 사고를 일깨워주는 사람이에요. 고든은 교사를 음악적 사고의 촉진자라고 불렀습니다. 즉, 교사는 학생의 귀와 마음이 스스로 열리도록 소리와 질문을 던지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건 이렇게 불러야 해가 아니라 이 소리랑 저 소리가 어떻게 다르게 느껴져? 지금 들은 리듬이 어디로 가고 싶어 하니? 이런 질문 하나로 학생의 내적 사고가 깨어납니다. 그 과정에서 교사는 평가자가 아니라 관찰자가 됩니다. 학생이 어느 단계의 오디에이션을 경험하고 있는지, 지금은 듣기 중심인지, 내청 단계에 있는지 그 흐름을 세심히 살피는 것이 교사의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리고 교사는 무엇보다 모델이어야 합니다. 정확한 소리, 좋은 톤, 음악적 표현을 몸으로 보여주면서 학생에게 음악이란 이렇게 살아있는 것임을 느끼게 해줘야 해요. 고든 교수법의 교육적 의미는 단순한 음악 수업을 넘어서 있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사고를 가르치는 교육이에요. 학생이 단순히 음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들리는가를 스스로 사고하게 만들고 그 과정을 통해 음악을 언어처럼 더 나아가 사유의 형태로 받아들이게 하죠. 그래서 고든은 음악은 생각하는 마음의 언어라고 했어요. 그 말은 곧 음악교육이 곧 사람을 성장시키는 사고교육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교사는 음악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음악을 통해 사람의 생각을 잘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고든 교수법의 교사는 소리를 통해 사고를 일깨우고 사고를 통해 인간을 성장시키는 사람이다.